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뭐, 주말까지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요일 날 잠깐 시간 내서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디딤 정상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은 그 생명과학에 의해 두 번째 단원 생물체의 구성체제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이제 분화라고 하는 말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포가 분열해 가지고 여러 개의 세포가 되면 이 중에 어떤 세포는 기다랗게 돼서 근육이 되고 얘는 수축과 이완 능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떤 세포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뉴런 배웠죠? 이런 모양을 하면서 얘는 자극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적혈구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되면서 얘는 산소 운반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분화라 그래요. 특정한 형태를 갖게 되면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보면 분화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동물은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생물은 정교한 체계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기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끼어들었네요.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세포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은 조직부터 보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여기 이제 하나 그림이 여러분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근육인데 요 근육 세포들 하나하나가 모양이 다 어때요? 비슷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이런 그 세포들이 모인 것, 이걸 우리는 조직이다 그러고, 동물은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 자,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까요? 자, 먼저 상피 조직. 그러면 상피 조직이란 몸의 바깥, 우리 피부 같은 거죠. 피부를 바깥을 덮고 있거나 내장기관의 내면을 덮고 있다 그랬는데, 요 밑에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간 있죠. 이 간에 이제 간의 표면을 덮고 간을 보호해주는 이런 조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식도 이건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데가 여기죠. 그 식도 표면에 이렇게 보면 식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직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대장이죠. 대장에 이제 여기가 음식물이 지나가는 데죠. 어, 그 주변에 요 세포들이 바로 상피 조직이 되겠어요. 동그랗게. 그 다음에 요건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들, 여기 뭐 상피세포가 이렇게 보면 비슷한 세포들이 나란히 이렇게 한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보호하고, 생물체를 보호하고 바깥과 경계를 지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피 조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피 조직은 우리의 이제 피부, 손톱, 털, 침샘 이런 것들도 이제 상피 조직인데, 여기 그림에서 여기 잠깐 지워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세포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이런 세포인데, 다른 세포들과 좀 생김새가 다르죠? 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이런 샘들, 요걸 우리가 샘세포라 그러는데, 이런 샘세포들도 이제 이런 상피 조직 속에 들어 있어서 침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에는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밀착시킨다 그랬는데 말이 뭐 여러 개지만 하여튼 조직과 기관 사이를 단단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인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세포들 사이에 이런 틈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요 피하 지방도 보면 여기에 이제 틈들이 이렇게 있고, 연골도 보면 요 세포 사이에 이런 틈들이,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빼곡하게 아까 상피조직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뭐 어떤 물질들이 차여 있어요. 응?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 그래서 이제 요 차여 있는 요런 것들이 다른 세포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힘줄이나 뼈, 인대, 혈액,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다음 근육 조직이에요. 근육은 근육과 내장 기관을 이루는 조직인데 운동, 즉 수축과 이완을 한다는 거죠.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근육 조직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근육 세포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 내장근 같은 경우 보면 세포들이 그냥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그 골격근 같은 거 보면 세포 같아요. 세포가 나란히 돼 있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한데 여러분들 줄다리기 할 때 힘을 모아서 같이 당기면 훨씬 더 힘이 세지죠? 그런 것처럼 이 골격근은 수축과 이완할 때 힘의 강도가 아주 크죠. 어? 그 다음에 요 심장 근육은 보면 요 골격근과 내장근의 중간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나란히 돼 있으면서도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연결돼 있고. 그런데 이 골격근의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고기 같은 거, 이제 살코기 같은 거 삶아가지고 갈라보면 이게 이 결방향으로 쭉쭉 잘 찢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골격근은 단점이 이쪽 그 세포의 방향으로는 힘이 강하지만 이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게 잘못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손상이 갑니다. 그런데 심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심장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해서 운동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치면서 잘 터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내장근은 수축과 이완보다는 어때요? 잘 수축과 이완도 하긴 하지만 근육보다는 우리가 그 골격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보다는 훨씬 더 수축과 이완이 잘 안 일어나죠. 수축과 이완 폭이 작아요. 대신 얘들은 내장은 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요 내장근은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 무늬 같은 것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가로 무늬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민무늬근 그래요. 골격근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로 무늬근 그러겠죠. 가로 무늬근, 가로로 무늬가 보인다고 해서. 자, 이 그림은 그 심장 근육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이건 좀 알기 쉽게 요거를 이제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죠.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은 다 했어요. 자, 다음은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조직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쭉 모여 있는 건데, 우리가 신경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에 핵이 있고 비도 넓은 데를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체라 그러고, 요 위에 이게 세포체 위에 쭉 나와 있는 거를 수상돌기다 그랬고, 축색이 나와 있고 뒤에 축색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뉴런이라고 그래서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죠. 이런 세포들, 신경 세포들이 보면 쫙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요 뉴런, 요 신경 세포체가 되겠어요. 이 수상돌기하고 축색돌기는 잘 이 그림에서는 구분하기 참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거 신경 조직은 자극을 받아들여. 그렇죠. 감각. 우리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중추신경, 뇌까지 전달하는 거. 그죠?
다음에 반응은 뭐예요? 뇌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까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기적 흥분, 이게 이제 전기적 신호를 타고 쭉 이게 자극이 전달되는 거죠. 이런 신경의 종류에는 크게 감각, 운동, 연합신경이 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감각신경 기억 한번 더듬어 볼까요? 감각신경 어떻게 생겼죠? 감각신경은 요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삐져 있어요. 그렇죠?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삐져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연합신경은 어떻게 됐었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축색돌기가 짧게 이렇게 돼 있죠. 축색돌기가 짧게 돼 있습니다. 요 아까 그렸던 요 그림이 바로 운동신경. 그 차이점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자, 다음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다 그랬는데, 위를 예로 들어볼까요? 위를 구성하려면 근육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신경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결합 조직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를 보호해주는 상피 조직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위가 만들어지는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심장, 폐, 콩팥, 눈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 인체의 각 부위들, 뭐 팔, 다리,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요. 다음에 기관계. 동물들은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관들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여기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우 긴밀하다는 뜻이 스스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긴밀한 협력.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소화계나 순환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기관계죠. 그래서 이제 소화계 같은 경우 뭐 입이나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치아가 없어가지고 음식물을 잘 못 씹어 넘기면 다른 기관에서 소화기관에서도 역시 이제 소화가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가 탈이 나면 소장, 대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소화를 못 시키고 하는, 이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순환계는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다 혈액 순환에 관계되는 거죠. 나머지들도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다양한 기관 개들이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피부계, 신경계, 근육, 그 다음에 골격, 그 다음에 요거는 순환계, 요거는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이거 내분비계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림프관 있죠. 림프관에 쭉 분포되어 있어서 림프계,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호흡계, 소화계, 그 다음에 비뇨기계, 이거 배설과 관계된 콩팥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식계, 이렇게 다양한 기관계들이 동물은 존재한다. 자, 다음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조직계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조직에 대한 얘기. 조직은, 식물은 크게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누는데, 먼저 분열 조직은 말 그대로 분열이 잘 일어나는 데가 분열 조직인데, 줄기와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그 다음에 줄기에 있는 형성층, 줄기가 이렇게 줄기를 잘라보면 가운데 물관과 체관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쭉 이게 형성층이 이렇게 있다고 중학교 때 배웠죠? 이 형성층, 얘가들이 세포 분열을 막 해서 이 부피 생장, 줄기가 쭉 이렇게 계속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이 바로 분열 조직이다. 다음은 영구 조직입니다. 영구 조직은 설명해 보면 분화가 되어 분열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분화가 됐다는 얘기는 세포가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인데요. 식물 세포는 안에 세포막이 있고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식물 세포가 성장할수록 세포벽이 두꺼워져요.
이게 두꺼워지면 두 개로 나뉘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구 조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영구 조직을 보면 이제 여기 이건 잎을 자른 단면인데 잎 위쪽에 보면 또 아래쪽에 보면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식물체 표면을 싸가지고 식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바깥쪽에 큐티클층은 표피 조직에서 분비한 물질에 의해서 수분 증발이 잘 안 되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조직인데요. 유조직은 보면 여기 책상, 여기가 책상 조직이고 여기 듬성듬성 세포가 있는 게 해면 조직인데 얘들을 보면 이렇게 엽록체가 작은 알갱이 이런 엽록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식물의 잎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조직 때문에 그렇죠. 얘들은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인 같은 생명활동이 왕성하고 그래서 세포벽이 비교적 다른 조직에 비해서 얇게 돼 있어요. 다음에 통도조직이라고 그래요. 통도조직은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물관과 체관이 있죠. 물관, 체관. 통도조직은 주로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물관이 물의 이동 통로고 체관이 양분의 이동 통로라는 거 다 아시죠? 다음에 기계조직. 기계조직은 목질화되어 있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풀 같은 거는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다 똑같이 이 세포벽이 풀도 식물 세포니까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이 굉장히 두껍게 잘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딱딱해지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물질 같은 게 리그닌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그런 거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물질들이 자꾸 축적되면 더 딱딱해져요. 그렇게 딱딱해지는 걸 우리가 목질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질화되면 세포벽이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래서 식물체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기계조직이에요. 그래서 기계조직은 세포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굉장히 두껍게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조직계예요. 자, 식물은 동물과 달리 조직계가 발달되어 있는데 표피조직계라고 해서 이 표피조직이 바로 표피조직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따발 조직계는 바로 여기 체관, 물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형성층 이것까지가 전부 다 관따발 조직계예요. 그러면 기본 조직계는 뭐냐?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기본 조직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기본 조직계고 요 던따발 조직계 사이도 기본 조직계고 여기도 당연히 기본 조직계죠. 그래서 기본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와 간따발 조직계를 뺀 나머지다라고 하는 거. 자, 먼저 표피 조직계는 한 층의 조직으로 돼 있어요. 표피 조직으로. 그래서 내부를 보호해주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뿌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뿌리에 있는 표피 조직의 세포들을 보면 이렇게 뿌리털이 발달돼 있죠. 뿌리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도 흡수하고 토양 속에 있는 무기염류도 흡수하고 그럽니다. 다음에 줄기와 잎에는 이 표피 조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공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변세포가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열리면 공기가 들어오고 닫히면 공기가 못 들어오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줄기와 잎에서는 표피조직계가 이런 기체교환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음에는 기본 조직계. 그래서 이제 표피와 관따발 조직계를 제외한 식물체의 대부분이 기본 조직계다 그랬는데 줄기를 보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표피 조직계하고 여기 관따발 조직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요 바깥쪽이 피층,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이 내피. 그래서 요 관따발 있는 요 안쪽이 속. 그런데 이 이름까지 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잎 같은 경우는 주로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 아까 유조직이라고 그랬지. 그 부분이 기본 조직계다라고 하는 거. 다음은 이제 관따발 조직계인데, 관따발 조직계는 뭐 아까 당연하게 얘기처럼 이렇게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요.
뿌리와 줄기에는 관따발, 잎에는 인맥에 이런 관따발 조직계가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형성층도 관따발 조직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기관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자손을 번식하는 데 관계하는 꽃, 열매, 종자를 우리가 생식기관이라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뿌리, 줄기, 잎은 영양기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 동영상을 지금 시간을 좀 줄여서 짧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당분간은 좀 충분히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